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23,16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18명, 완치 5,877명으로 집계되어 6.1%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악화를 우려해 대규모 사회적 제한 완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새로운 일상을 뜻하는 뉴노멀 규정을 적용하겠다며 경찰과 군 인력을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인 사회시설, 쇼핑몰, 재래시장, 관광시설 등에 배치하여 보건위생 절차 준수 여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노멀 규정이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백신이 나올 때까지 대도시의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지속 연장할 수 없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보건 지침에 초점을 맞춘 코로나19 방역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은 영업장의 코로나19 대책팀을 구성하고 정부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수시로 확인할 것, 의심 증상자 발생 시 보고 절차 수립 및 유의사항을 공지할 것, 안전거리 표시 및 마스크 상시 착용할 것, 출근 시 열감지 및 건강 확인할 것, 사무실 근무 인원과 재택근무 인원 분리 및 적절한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면역력 향상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초과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것,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와 구아바를 섭취하는 등의 영양 관리에 신경 쓸 것, 출근 전에 운동할 것 등 근로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사회적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자 인도네시아 쇼핑몰 협회는 자카르타에 소재한 쇼핑몰 60여 곳이 6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뉴노멀 규정에 따라 몰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입장객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입장객 수는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자카르타 주지사는 자보데타백 밖으로 나가거나 진입할 경우 출입증 허가서를 소지해야 하고 자보데타백 내 이동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입증 허가서는 정부 사이트에서 구비 서류들을 업로드하면 QR코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해당 출입증 허가서는 사회적 제한에서 제외되는 11개 업종에 종사자에 한해 발급되나 11개 업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구비 서류와 의료, 직계가족 병문안이나 조문을 이유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초청하여 조찬 간담회를 열고 40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조코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 프로젝트의 스마트시티 수자원, 도로 관련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양국 경제 상황이 밝지 않고 금년 1분기 양국 간 교역도 10% 가까이 줄어든 만큼 지난해 10월에 양국 정부가 최종 타결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조속히 비준 및 발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5월부터 한국 기업인의 중국 방문 시 패스트트랙 특별 방역 절차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6월 중에 인도네시아도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부터 조코위 대통령 2기 정부는 기업하기 위한 좋은 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기업법 인쇄이나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 축소, 유연 근로시간 도입, 해고 규정 완화 등 노동개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옴니버스법 제정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싱가포르나 일본, 중국 등에 비해 낮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에 차량용 컴파운딩 제품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최종적으로 생산 능력과 투자 규모, 그리고 완공 시점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고객사의 부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고 향후 동남아 시장 확대 및 고객 다변화 차원에서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며 단위 공장 차원의 건설이라는 점이 결정됐고 세부적인 부분은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설립 추진 중인 공장은 롯데케미칼과 롯데첨단소재의 합병 이후 처음으로 공장을 세우는 것인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인도네시아 공장에 집중되고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화학단지에 비해 규모가 작은 만큼
공사기간은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컴파운딩 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지만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커지자 직접 진출로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판매되고 인구 평균 연령도 젊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도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를 포함하여 완성차 업체들이 인도네시아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전 세계 3위인 롯데케미칼의 컴파운딩 생산 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인도네시아는 다른 동남아 국가는 물론 중동 지역까지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국가로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참고로 롯데케미칼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4조 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에틸렌 100만 톤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DH그룹이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가스공사와 국영건설공사와 함께 총 사업비 15억 달러 규모의 두마이 정유 플랜트 사업 추진에 대한 3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인도네시아 국영건설공사와 인도네시아 최대 유전 지역인 로칸블록의 정유시설 및 파이프라인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던 DH그룹은 이후 더욱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근본 두마이 정유 플랜트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에 나서게 됐습니다. 정삼승 회장은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에너지 사업 추진 주체로 나서는 것은 드문 예로 향후 추가 정유 플랜트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플랜트, 태양광 발전, LNG 저장 창고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 프로젝트의 리딩 기업으로 DH그룹이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더욱 돈독해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공항, 수도 이전, 해양산업, 생활문화, 금융 그리고 IT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진취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인도네시아에서의 각종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조정부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까지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한 3사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전하며 향후 프로젝트 전개 시 투자조정부가 앞장서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본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신발 생산 기지인 인도네시아에서 주문이 급감하여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땅거랑시에 위치한 나이키 하청 공장인 빅토리 칭루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신발 시장이 수요 침체로 인해 주문이 급감하였고 이에 최근 5,000명의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장 2곳을 운영하는 대만 개의 스포츠웨어 회사입니다. 현지 노동당국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땅거랑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10번째 업체라며 업체 측은 나이키 신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달 초 아디다스의 하청업체인 이 지역에 또 다른 신발 공장도 폐쇄됐으며 2,500명이 해고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공장을 최저임금이 낮은 인도네시아 중부자바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신발 생산자협회는 글로벌 신발 수요가 부진할 경우 나이키와 아디다스와 같은 유명 글로벌 브랜드의 하청업체인 인도네시아 공장들이 주문의 70%를 이룰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고로 세계 10대 신발 공급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여파로 공장 가동이 7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녀 3명이 이슬람 최대 명절인 느바란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고 해당 동영상을 천주교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해 화제가 됐습니다. 유프라시아 빈센틴 도로데아라는 이름의 세 수녀는 슬라마 느바란이란 노래를 부르는 2분짜리 동영상을 녹화해 지난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새 수녀는 관용과 함께 사는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우리는 느바란을 즐겁게 축하한다며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전한 느바란 명절을 보내지 못한 상황에서 새 수녀가 부른 축하 노래는 위로와 화합을 보여줬다는 반응입니다. 중부자바 주지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고 목소리가 아름답다, 감사드린다고 적었으며 종교부 관계자는 종교 간 평화적 화합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이슬람교를 존중해줘서 감사하다, 다른 종교를 수용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함께 살면서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무슬림인 최대 이슬람 국가이지만 이슬람교는 국교가 아니며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와이난 미디어의 웹드라마 오피스워치가 인도네시아에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오피스워치 인도네시아 리메이크 버전은 OTT 플랫폼인 젠플릭스와 유튜브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에피소드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피스워치는 지난 2017년에 제작된 웹드라마로 직장인들의 직장 생활과 그 속에서 싹트는 달콤한 로맨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유쾌한 스토리와 개성 있는 캐릭터들로 호평을 받았으며 시즌3까지 제작될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와이난 미디어 콘텐츠 총괄이사는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인기 작품들을 더 많은 국가에 프랜차이징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판권 판매 및 공동 제작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며 조만간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참고로 제작사 와이난 미디어는 2016년 설립한 이후 웹드라마 최초로 1억 뷰를 넘긴 전지적작 사랑 시점을 비롯하여 다수의 히트 드라마와 예능을 제작하였으며 30개국의 영상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제공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